어쨌든 이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 질문하실 걸 미리 좀 예. 주시면 생각도 좀 기억도 이렇게 하든지 할 건데 어젯밤에 이렇게 좀 전화를 드릴까 했는데 또 오셔갖고 예. 있는데 또 얘기를 하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예. 그것도 좀 그럴 것 같아서 했는데 너무 오래전 일이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로 세 분께 너무너무 죄송하고 정말로 너무 그 자체부터도 제가 정말 제 인생 잘못 살았다 이거 진짜. 그래서 저도 성격적으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인데 그때만 해도 뭐 20살, 21살 그 나이 때니까 제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또 일이 이렇게 벌어질 줄 상상을 못했고 저도 제가 한국을 떠난 지가 벌써 횟수로 쳐보니까 27년이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이제 벌써 30여 년 전 일이잖아요. 정말 살다가 보면 잊으려고 있는 게 아니고 그때 피지 수첩에 보니까 지금 스님이 완전히 이상한 사람 몰려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내막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들만 아는 거지 아무도 몰라. 우연히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들어가서 뭘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뭐 설정 스님 뭐 무슨 예고 그러면서 뜨더라고요. 그거는 저도 부정하지 않고 부정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사실이고 아니고는 저한테 직접 물어보고 난 다음에 방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직접 물어보고 이게 사실이냐? 그러면 사실이 아니다. 아니면 아니더라도 어디까지는 기고 어디까지는 아니냐? 그런 거를 갖다가 확실하게 잡아서 그거를 방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건 인권이 있는 언론에만 자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인권이 먼저예요. 언론의 자유보다도 인권이 먼저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나오는 사람이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기 내가 과거에 PD 수첩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나 보면서 내가 막 공감하고 저 나쁜 놈 했듯이 지금 우리 케이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이라면 다 보는 거예요. 그게 당사자인 저한테 과거에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이냐? 그럼 그 딸이라고 있는데 당신이 스님을 상대로 이렇게 뭐 친생자 소송을 냈다. 그 다음에 뭐 청문회 가서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럼 그 여자아이가 스님 딸이냐? 맞냐?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는 100%라고 생각을 하고 당당하게 남의 인권을 갖다가 완전히 무시하고 TV에다가 냈어. 그 정도의 자기들 확신이 있으면 왜 나를 찾아야죠. 그거 없이 그러면 나는 사람이 아닌가요? 나는 자기들이 하나의 그 프로그램 만들어 갖고 방송국은 돈을 벌고 뭐 한쪽은 그냥 자기들 이권에 의해 가지고는 사람 하나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런 거에 내가 소모되는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도 나를 소모품으로 쓰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볼 때는 그게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저도 큰 스님에 대해서는 잘은 몰라요. 모르지만은 큰 스님은 이제 과거에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수덕사가 좋아가지고 이제 좀 다니셨어요. 근데 아마 이제 우리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면 수덕사 아마 주지로 사실 때쯤에 인연이 된 것 같아요. 그때 아버님께서 이렇게 수덕사를 예, 자주 다니자 초팔 때나 하면 여행 겸해 우리 어머니랑 가시고 뭐 그러셨어요. 저도 그건 알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저는 이제
뭐 학생회나 이런 데 다니다가 이제 저도 저는 꿈이 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왠지 그 스님의 길이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스님이 돼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도 요거를 졸업하고 이제 스님이 이제 됐는데 아무튼 좀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뜻이 다르고 저는 이제 빨리 이제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러기를 원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행자를 붙들어 놓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사민위계를 이렇게 받을 때도 사실 제가 이제 몰래 새벽에 절에서 도망가려고 해요. 사실은 안 맞아서 이제 나오면서 이제 제가 그때 원담 스님 큰 스님 살아계실 때 무작정 이제 수덕사로 간 거예요. 이제 방장 스님을 찾아뵙고 이제 방장 스님을 제가 학생 때부터 좀 찾아뵈가지고 제가 알아요. 아 그러면 그 출가한 거는 수덕사에서 출가하신 것이 아니라 예. 딴 데서 계를 받고 수덕사 원담 방장 스님을 찾아뵈러 오셨다는 얘기네요. 예. 근데 근데 이렇게 받기 전에 예. 그래가지고 그 전에 이제 자주 이렇게 뵈러 다녔어요. 예. 그때 이제 설정 형수님도 이제 뵙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방장 스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스님 밑으로 제가 그 계를 받았으면 한다 그랬더니 방장 스님이 사실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스님이 뭐가 뭐하냐 아무나 원사는 될 수 있다. 이름만 걸고 살아도 된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계 받으러 가기 전에 방장 스님 가사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동화사에 이제 제가 중학교 이때부터 잘 아는 스님이 또 계셨어요. 그때 거기서 총무도 보시고 막 분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이렇게 그걸 해줘갖고 동화사 스님들 우리 사연을 이렇게 다 수료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경상북도는 이제 시골에 노스님이 한 분 사셨어요. 이제 상자도 없이. 근데 그 스님이 혼자 사는 스님이 아니고 절집에 이제 꽤 큰 집안의 스님이에요. 스님은 조금 늦깎이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꽤 큰 문중에 이제 스님인데 혼자 이렇게 사시는데 개인 사비로 이제 저를 이렇게 암자를 조그만하게 지어서 이제 사셨는데 이제 그쪽으로 이제 좀 가서 있으면서 뭐 강원을 가든 불교 동국대를 가든 어디를 가든 준비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 이 문제가 발단이 어떻게 됐냐면 내가 사실 이런 말을 내 가슴속에 묻어두고 사실 설정 큰 스님한테도 상세하게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들 이제 부모님한테도 상세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상세하게 막 묻지만 또 부모 자식 지간에는 부모 자식 지간이기 때문에 쑥스럽고 부끄럽고 이런 아무리 부모 자식 지간이라도 정도의 차이가 있는 대화가 돼야지 엄청난 일을 가지고 그거를 부모 자식 지간이라고 해갖고 다 털어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큰 스님도 제가 상의를 하러 갔을 때에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이제 뭐 이런 얘기 했을 때도 큰 스님조차도 그래? 어쩌거나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일을 어떡하냐 그러면서 어떡하다가 그렇게 됐냐 이렇게 얘기는 해도 뭐 상사에게 누구냐 어디서 뭐했어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게 어떻게 하기로 했냐라고 물으시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 팩스가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 제가 진짜 말하고 싶지 않은 거고 제가 또 더군다나 진짜 이게 사람들 앞에까지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나도 자존심이 있고 진짜 내가 무덤까지 가지고 가고 싶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얘기를 해야 된다는 이것도 사실 엄청 심적인 부담이 되는데 그렇지만 제가 이제 PD수첩을 보면서 느낀 바가 많고 이제 그래갖고는 걔를 제가 이제 그 동아사에서 사인 다 받고 해갖고는 이제 걔를 받으러 가서 이제 걔를 받아갖고는 이제 그 노스님 털에서 이제 노스님 모시고 이제 저도 공부하면서 있었어요. 이제 그때 이제 어떤 분이 어떤 보살님의 소개로 이제 왔다 그러면서 무슨 불공을 하나 해달라고 이제 노스님이 약간 신기가 있으신지 조금 이렇게 뭐를 보셔요. 제가 볼 때 신기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언젠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패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한 40명 정도 이렇게 40~50명 정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부패를 보고 이제 노스님은 이렇게 그때 당시 청준지 어딘지를 꼭 가야 될 그게 있어갖고 가신다 그러면서 이제 바랑을 다 챙겨가지고 부패하는 사이에 가셨나 봐요. 저는 몰랐었어요. 이름은 제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은 안 나는데 본인이 저보고 뭔 얘기를 하다가 뭐라고 했다 본이 어디에요? 이렇게 물어가지고 내가 어디 김씨라고 하니까 나도 김씨인데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김씨를 이제 가진 사람인데 나이는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나는 기억을 못하게 제가 이렇게 얼핏 이렇게 봤을 때 제 기억에 모르겠어요. 한 50 정도 됐을까. 그랬는데 이제 그날 이제 부페를 다 마치고 보살님들하고 점심 다 먹고 이제 또 어떤 보살님 좀 늦게까지 또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다가 대충 뭐 한 4~5시 돼서 다 갔어요. 갔는데 이분은 이제 안 가고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뒤에 조그만 산이 있는데 산에 한번 올라갔다 와본다고 하고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다른 분들 다 가고 이제 있었는데 이제 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으로 쑥 들어오더라고요. 뭐 스님 어쩌고 하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 방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내가 이제 그래가지고 나가려고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니까
딱 그냥 밀고 그냥 딱 잡아갖고는 꼼짝달싹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딱 그때 깨달은 거예요. 제가 아 이건 뭐가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제가 지금 밖에 나가서 할 일 있어갖고 나가야 되니까 나가서 얘기하자고 그랬더니 사람이 눈빛이 확 변해갖고는 완전히 얼굴이 붉은색으로 변해갖고는 눈이 완전히 뭐 살기가 낀 사람처럼 막 그래갖고는 달라졌는데 그래서 이제 막 죽으라고 나는 그래서 일단 빠져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못 나가게 하려고 막 땡기고 그냥 막 그러면서 이제 몸싸움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결국은 아무리 해도 그거 남자의 그 힘을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연이 됐기 때문에 진짜 한 7개월 정도 돼가지고 저는 그때 배도 그렇게 많이 안 부르더라고. 근데 한 7개월 정도 되니까 이제 배가 이제 이렇게 지금만큼도 안 됐어요. 아주 그냥 이렇게 배가 더부룩한 것처럼 7개월 정도 됐는데 더부룩한 좀 그 정도니까 스님들은 승복을 크게 입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노스님도 몰랐어요. 뭐 그 정도로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이렇게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지금. 그래서 이제 생각난 게 이제 그러고는 그 처사가 발길을 끊었으니까 그 뒤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보살님도 이제 잘은 모르신다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한테 제일 먼저 얘기하라 그러더라고요. 노스님한테 얘기했나 그래서 안 했다 그러니까 그래 거기는 뭐 하나만 하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야지 부모 형제한테 어디에 도움을 하겠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죽어도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를 못한다. 실망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승복을 입고 그런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내가 못한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완고하신 분이에요. 눈물을 좀 흘렸어요. 흘리니까 보살님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어떡하지? 그래서 일단 병원을 안 가봐야 되지 않겠나 그러는데 이 머리가 어느 정도 조금 이리 뭐 진짜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보살님 그러시더라고. 스님 내가 그 말하자면 트레이닝복 같은 거죠. 그런 거 내가 편하게 입을 거 하나 사다 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그럼 같이 있으면서 이제 혼자 계시니까 안 그래도 그때만 해도 뭐 여름이고 하니까 이제 모자 조금 있잖아요. 쓰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산부인과를 갔어요.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초음파를 그러니까 애가 잘못 나오면 안 되니까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보니까 그 의사가 다 이상 없다 그러면서 다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어떻게 애가 이렇게 클 때까지 병원을 한번 안 왔냐고 이제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또 다르게 이제 조금 둘러대고 그래서 이제 왔었는데 이제 얘가 나올 때까지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나올 때는 갑자기 밤에 양수가 터져가지고요. 이머전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머전시를 가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보살은 다 도와주는 대로 이제 거기가 뭐 비산동인지 뭐 하는 무슨 그런 동네인데 약간 부산이었는가요? 대구예요. 대구? 시장동이 이렇게 있으면 조금 이렇게 올라가면 집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이 이제 걸어내려 양수가 터졌는데 어떻게 그냥
뭐 수건 같은 거 이렇게 놓고는 이제 막 내려와갖고는 이제 그 택시를 타고 갔는 게 이제 동산병원인지 어딘지 아는데 그 큰 병원, 종합병원 뭐 그런 비슷한 건데 그게 한밤중이니까 이제 에머전시를 가고 거기에서 이제 애를 낳고 이제 병원비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하루 이틀째인지 이제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노보살님이 좀 많이 이제 도와줬죠. 그러고는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얘기를 많이 했죠. 이제 입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키우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입양을 시켜야 된다. 근데 참 뭐한 게 참 마음감이 좀 교차하더라고요. 아무튼 왜냐하면은 제 책임이니까, 제 책임이니까 한 생명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제 책임이니까 한편 따지면 반갑지 않은 존재지만 한편 따지면 저 책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참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결국은 입양하기로 했는데 또 보살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좀 알아보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왕 보낼 거면 좀 경제력도 좀 있고 좀 부모가 조금 배우고 그런 자식이 없는 집에 가서 사랑받고 그럴 수 있는 그런 데를 힘들더라도 그런 데를 해야지. 지금 다급하다고 아무한테나 줄 수는 없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동안에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게 그때 당시에 이제 큰 스님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스님이 이렇게 좀 인자하시고 남의 얘기도 잘 좀 들어주시는 편이고 좀 인정도 많으시고 남의 고통이나 이런 걸 참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런 평소에 보면 이제 좀 그런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님한테 이제 전화드렸더니 그래 이제 그 시간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찾아뵌 거죠. 이제 뵙고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제가 이런 본의 아니게 이렇게 해서 그냥 애를 애가 있다 그랬더니 스님은 애가 있다는 게 출가 전에 애가 있다고 하는지 알고 몇 살이냐 그래 몇 살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몇 살이 아니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했더니 스님이 어쩌구나 그 말을 잘 못하시더라.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부모님은 아시냐 뭐 이렇게 다 물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차마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아는 보살님이 이렇게 도와서 그랬다고 하니까 보살 도왔다고 하니까 하여튼 뭐 그 보살님이 많이 놀랐겠다고 그러시면서 아무튼 고마운 분인데 그리고 애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입양을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스님은 많은 사람을 아시니까 조금 경제력도 있고 좀 배우시고 이런 가정이 좀 좋은지 뭐 자식이 없다든지 있어도 뭐 딸을 원한다든지 하는 집이 있으면 좀 제발 좀 소개 좀 해서 입양 좀 하는데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래 이제
일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네.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것도 기억이 한 30년 전 얘기라. 근데 제 이제 기억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알아보고 그러면은 연락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렸는데 잘 없다 그러면서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내가 여러 사람을 입양도 시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잘 없다 그러면서 뭐 나이가 너무 많아도 안 될 거고 또 경제력이 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좀 찾기가 쉽지 않다.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것 같다고 그러시는데 더 이상 오래 기다릴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제가 그래서 하다 보니까 스님이 그러시더라고. 언젠가 지나가는 소리로 내 형제들 중에 누군가 여동생들 중에 누군가가 스님 어디 예쁜 딸 아이 어디 입양하러 온다든지 하는 애가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서 하여튼 딸을 원한다고 입양을 원한다고 어렴풋이 뭐 그런 식으로 하는 소리를 이렇게 스치는 소리 들은 기억이 난다고 그러면서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시더니 며칠 지나가지고 스님이 그래 우리 그 부산에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여동생이 아들만 둘인데 애들이 이제 뭐 중학교 뭐 이렇게 다닌다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거기는 뭐 괜찮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아이가 입양을 한다 그러면 입양만 해준다 그러면은 너는 뭐라고 하나 복 받았다 그러면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집에 입양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애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고는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사정상 지금 27년째 외국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걔하고 이제 상관이 없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한테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 집에서 우리 집에를 데려와가지고 이제 잠시만 좀 봐달라는 식으로 자기들이 무슨 사정이 생겨갖고 그러는데 잠시만 좀 봐달라는 식으로 하니까 이제 그때는 벌써 이제 얘가 몇 살인지 우리 하여튼 초등학교 들어갈 쯤이에요. 그 집에서 계속 키우다가 이제 얘를 데리고 이제 잠시만 봐달라는 식으로 해서 데려다 너는 씨가 이렇게 요구해서 외갓댁으로 잠깐 간 게 아니라 예 아니에요.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왔는데 저는 한국에 없었으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전화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잠시 이렇게 와 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죠.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거절을 할 수가 없었던 거. 얼떨결에 그분들도 맡게 된 거예요. 이제 잠시만 생각하고. 근데 그게 뭐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이렇게 가는데 애가 학교를 갈 나이잖아요. 이제 애를 학교를 보낼 것 같으면 거기서 일단은 좀 입학을 시켜달라고.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되면 다시 이제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런 주소를 갖다가 이쪽으로 옮겨라 했겠죠. 그 옮겼는데 보니까 그게 저기 그 집이 아니고 다른 집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큰형님 집이었죠. 예, 전영수 씨. 예. 하여튼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돼 있었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서 또 안 데려간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스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스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그 집에서 이렇게 잘 키우기를 했으면 그 집에 호적에 당연히 얹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성인이 될 때까지는 책임을 지고 키워줘야지 왜 저기 우리 부모님한테다가 우리 집에다가 이렇게 맡기고 그렇게 가서 계속 시간 끌어가고 1년이고 2년이고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떡하느냐.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우리 부모님이 편안하게 걔를 봐주고 했으면 그 분란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제가 이제 스님 여동생 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데려갔으면 본인이 책임이고 키워야지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갖다가 그렇게 함부로 하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짐짝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짐짝이냐고 태워서 이리 보내냐고 그러면서 그랬더니 나보고 하는 소리가 생명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저라는 거예요. 당신이라면.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크게 벌어졌어요. 전화상으로도. 그래갖고 결국은 막 욕설까지 하게 된 거예요, 서로가. 이제, 왜냐하면 전화를 끊으면 또 하고 막 이래갖고 이제 서로가 이제, 제가 이제 할 수 없어가지고, 애를 안 데려가니까. 그래서 이제 큰 스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스님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스님이 책임지고 이렇게, 저기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보냈는데 왜 호적은 다른 사람 호적에 올라가 있냐 스님한테 저기 뭐야 애를 데려가라고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처음부터 그랬고 애가 지금도 갓난쟁이 같으면 다른 데로 입양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벌써 초등학교 갈 정도까지 거기서 키웠는데 지금 이렇게 데려가고 우리 집에서 또 2년을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우리 집에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구면 스님이 책임지고 중간에 스님이 중매자가 됐으니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스님이 그러시더라고. 나도 난감하다 그러면서 참 내가 이 절에 데려와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내가 참 난감하다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이 양육비에 뭐에 다 되는 그것도 이상하지 않느냐. 입양을 해갔으면 자기 책임인데 데려다 놨으면 그러면 노인네들이 키우는데 양육비라도 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내 말이 파렴치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상황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결국은 파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키워볼까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극구 반대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안 부모님이. 걔는 어차피 걔의 운명이 있다. 태어날 때는 각자의 운명을 갖고 태어나는 거지.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고 미안하긴 하지. 안 됐지만 그쪽에서 한 이상은 그 사람들이 하게끔 데려가게끔 해서 그냥 미련도 없이 너는 앞으로 내가 장창한데 그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래서 파행을 한다 그러니까 파행을 하면 내 호석에 얹으려고 나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절대 반대라는 거야. 그래갖고는 내가 이제 스님한테 이거 좀 책임져 달라고 그랬더니 난감해 하시면서 그러면 다른 데로 또 입양을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생각을 해보라 그러더라고 스님이. 애가 그렇게 다 큰 상태에서 하면 그 애가 더 고통스러울 거다. 그러면서 또 부산에 있는 애가 지금 무슨 사정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런가 본데 조금 기다려 봐주라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래서 왜 호적은 다른 데 얹어놨냐 내가 그랬더니 그 애가 딸이 없으니까 딸을 원해가지고 입양을 하고 싶어 해가지고 했는데 막상 이제 애를 데려갔잖아요. 이제 데려가서 키우는데 남편이 그 호적이 없는 것만큼은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키워주는 거는 하는데 네, 키워주는 거는 얼마든지 봉사조를 해주겠다. 근데 호적이 없는 것만큼은 이제 반대를 한다.
그래갖고는 이제 많이 그쪽에도 좀 다툼이 있나 보더라. 아, 내가 진짜 나 하나로 인해가지고 이 완전히 그래가지고 제가 스님한테 스님이 책임지세요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그걸 책임지냐 그러면서 나도 저기 뭐야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나도 상상을 못했던 일이라 그러면서 막 그러시더니 어느 날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 해결을 하고 이제 저기 떠나야 되는데 해결하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와야 될 일이 있었거든요. 공부하러. 근데 떠나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메시지를 계속 남겨도 연락이 안 돼. 안 돼가지고 이제 스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러면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데 거기서 근데 연락이 안 되니까 저는 스님 피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는 호법부에 가가지고 저기 뭐야 그 스님 애를 낳았다고 얘기해라. 그러면은 이제 다급하면은 자기들이 애를 데려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보살님이 그럼 다 알아보셨나요? 예, 보살님이 이렇게 좀 알아보시고 이제 절에는 호법부라는 게 있는데 스님들 뭐 이러고 저러고 하면 한다더라. 그러면은 그런 데 가서 이제 얘기를 하면 아니면 말고 뭐 나중에 가갖고 일단은 너가 여기 뭐야 우리가 그 애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하려면은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그게 최선이라 그러면서 아마 그게 제일 빠를 거라고 뭐 그 형제들도 뭐 스님 다치는 거 원치 않을 거고 그러면 자기들 얼른 데려갈 거라고 그래갖고는 이제 가서 이제 그 방법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제 갔는데 그때 당시 이제 친생자 그 관계는 또 어떻게 하게 됐냐면 거기까지 우리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 호법부에 이렇게 갔었는데 그래갖고 그 이제 호법부에 가서 스님을 만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전에 통화를 했으니까 이제 만나기로 했잖아요.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스님이 그러면 친생자 그 소송을 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호법부에서 만났던 스님.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소송이야 냈다가 나중에 취하면 되니까 취하면 되니까 그냥 일단은 그 방법을 저기 뭐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이것저것 따질 거냐 그러면서 그럼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연결을 내가지고 이제 저는 또 어디 가서 해야 되는지 사실 몰랐어요. 그런 것도. 근데 그 스님이 이제 수덕사니까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홍성인가 어디 가갖고는 이제 변호사님 이제 여기저기 찾아 이제 다니면서 이제 어떤 변호사님이 이제 뭐 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하고 이제 스님 이제 연락이 오면 빨리 이제 내리려고 했었죠. 이제 문제만 이제 해결. 그런데 그게 몇 개월이 지나도 이게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너무 결심하더라고요. 아 이제는 네 마음대로 해라. 뭐 이런 식인가 보다. 이제 그래갖고는 진짜 이제 내비둔 거예요. 원래는 어느 날 이제 우리 아버지가 전화가 오셔가지고 너 뭐 무슨 소송했냐? 막 그러시더라고요. 부모님도 몰랐으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지금 뭐 또 저기 뭐야 스님 동생인지 하고 그 스님이 외국이라 그러시면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동안 몰랐대요. 나중에 이제 뭐 그거를 알게 돼갖고 그래갖고 이제 그 스님 그 형제들하고 뭐 전화 와가지고 무고죄로 집어넣는다고 명의훼손하고 무고죄로 집어넣는다고 너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냐고 지금 그런다고 이 문제가 해결할 것 같냐 그러면서 이제
난리를 이제 막 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그냥 너 지금 일을 더 벌리는 거라고. 그래갖고는 이제 당장 가서 그렇게 안 하면은 일 더 벌어진다고. 네가 호미로 막을 거 너가 가래로 막는다 그러면서 그 하도 이제 난리 쳐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날 또 당장 가가지고 이제 또 그 변호사님한테 가서 이제 일단 좀 무조건 뭐 이게 거짓말 했노라 이런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어떤 걸로 해달라 그러면서 막 이제 그랬더니 이제 왜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냥 어떤 걸로 해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내렸던 거예요. 얘하고는 그 뒤로 나는 미국 떠나 본 적이 없는 거야. 4년 전에 한번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갖고 이제 전화번호를 알아냈어. 이제 전화를 이제 했어요. 내가 이제 미국에서 나갈 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좀 만나자. 그러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남겨도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지금까지. 근데 하나 걱정하는 거, 제 얘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이제 하나 걱정하는 거는 애가 이제 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또 본인의 그게 이제 이름이 이제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 게 자기는 부담스럽고 뭐 기자가 찾아가고 우리 집에도 많이 찾았나 보더라고. 그냥 뭐 진짜로 PD 수첩에 뭐 PD인지 뭔지도 찾아보고 뭐 아닌 말로 따님 연락처만 알려주면 뭐 최소한 2억은 받아주겠다고 뭐 그런 얘기 하는 기사도 있었고 뭐 그랬나 보더라고요. 내가 다 수용하려고 마음을 먹고 내가 이제 그러고 사는데 단지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 이거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 상태에서 그냥 받아주면 제가 이 아픈 몸으로 끌고 여기까지 오고 또 세 분이 여기까지 그 이용관리로 왔을 때 의미가 있는데 PD 수첩처럼 아이고 또 뭐 또 짜고치는 고수톱인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무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 하나만 좀 더 확인할게요. 예. 여기 신강사 예. 그 아시죠?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거기에서 뭐 살은 것처럼 그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살게 되면 그 스님들도 있고 보살님들도 있고 다 그러는데 그거 살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살기 위해서 얹었대. 사람이 남의 호적을 아니 주소를 얹으면 다 살기 위해서 얹나요? 편리상 얻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제가 이제 그 외국 가는 거 그런 것 때문에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간에 절 주소로 된 뭔가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스님 제가 절 그걸로 된 그 주소 그 증명서 같은 게 하나가 필요한데 스님 그것 좀 이렇게 잠시 내가 그랬어요. 잠시만 제가 그 주소를 옮겼다가 제가 바로 빼올 거라고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스님이 그래 나는 모르는데 저기 뭐야 이 스님한테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또 갔었어요. 갔었는데 이제 아마 어떤 스님인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저녁에 부린 거 사시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스님이 아주 젊은 스님이셨어. 아주 젊은 스님인데 계셔가지고 스님 제가 잠시 주소를 이쪽으로 옮겼다가 제가 바로 빼갈 건데 좀 옮기면 안 될까요?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그 스님들은 그래 주먹구구식인 거예요. 뭐 이렇게 속인들처럼 뭐 이렇게 따져갖고 앞뒤 뒤뒤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전부. 근데 조금 죄송한데요. 저 확인을 해보면 지금 전입신고가 그 임신하시기 훨씬 전
봄부터 4월부터 되어 있었는데요. 그럼 전입신고를 실제 예. 큰 스님께 부탁한 이전으로 임의로 하시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애 낳기 전이죠. 그때는 제가 외국을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저희가 마지막으로 예. 그 선생님께서 그 이제 우려하신 것처럼 예. 진짜 인지 지금 또 이렇게 오해하는 예.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신원 조금 확인 차원에서 예. 원래는 저희가 공증받고 이래야 되는데 공정을 예. 받아야 돼. 시간이 해주세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공정은 금방 돼요. 예,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조금 좀 제가 맞고 이런 거를 좀 확인을 조금 예.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예. 복사한 거 예. 요거에 대해서 예, 저 얼굴하고 대체해 보시면 네네. 아시죠? 내가 안경을 지금 여기서 벗을 수가 네. 없어서 밖에 나가서 생년월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정 씨의 친모인가요? 예, 그렇죠. 이름도 직접 지어주신 거예요? 그냥 이라면 그냥 여자 이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예. 혹시 만약에 이 방송 나가면 PD수첩이나 이 반대 이런 데서 올 수도 있어요. 요거는 조금 좀 그러시죠. 예. 피규스 저한테요? 예. 혹시 뭐 이럴 왜냐면 저희가 그쪽에서 확인을 혹시 받는 게 가장 공정하긴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받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요. 이건 너무 좀 부담되시면 사실 필요는 없어요. 뭐 부담 될 것도 없어요. 얼굴만 가리고 한다면 목소리 조금 바꿔주고 한다면 왜냐하면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 내용이지 진짜 이게 진실을 그 왜곡해가지고 완전히 진짜 이게 처음 나온 신문인데요. 예, 이렇게 지금 해서 그 방송 보셨지만 예. 여기 대표라는 이성만 씨가 이 지금 보셨죠? 거기에서 지금 뭐 견성하면서 예, 스님을 아니에요. 데리고 다니면서 뭐 이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네. PD 수첩을 보고 그래서 제가 이걸 하게 된 거예요. 견성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렇잖아요. 너무 웃기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진짜 내가 그래서 내가 이거 진짜 한 거야. 사람들이 이것만 보고 진실이라고 생각하면요 여기에서 진실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스님 왜 저를 데리고 다녀요? 뭐 때문에? 진짜로 웃기는 거야. 자기들 데리고 다니는 거 봤어요? 그 다음에 어렴풋이 보니까 뭐 방을 2개를 정해가지고 그쵸? 난 너무 웃기는 거야 그런 것들이. 무슨 이게 무슨 작가가 무슨 드라마 찍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봤냐고 그래. 근데 어떤 스님도 뭐 꼭 자기가 난 그 사람 이름도 모르지만 얼굴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자기가 한 다리 2다리 건너뛰어가지고 소문에 들은 것일 뿐이지 그게 진실이 아니잖아요. 진실은 제가 말하는 이게 진실이거든요. 당사자가 본인이 옆에서 봤다라든지 진짜 자기 눈으로 봤을 때 그게 진실인 거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배고프실 텐데 같이 좀 먹으러 가요. 오늘 너무 말씀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